여러분, 자영업자들의 빚을 원금의 90%까지 탕감을 해준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진짜 불행하지만 이거 사실입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된 분들 원금을 적게는 60%, 많게는 90% 감면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도 자영업자거든요. 저도 쇼핑몰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일어났던 시간은 밤 12시 반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을 위해서 반신욕도 하고요. 그리고 출근한 시간이요. 2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출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2시 20분에서 30분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방송 준비하고 진짜 정신없거든요. 6개 아이템을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혼이 나갈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쁩니다. 그리고 나서 6시 반부터 생방송을 합니다. 1시간 동안 대부분 합니다. 좀 더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는 잠시 쉽니다. 아침밥도 먹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다시 생방송 1시간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말입니다. 앞전에 2시간 여유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12시 전에 출근을 한다는 이야기죠. 오후 2시에 하려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또 1시간을 생방송을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방송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하면 말입니다. 하루에 거의 15시간 이상씩 일합니다. 15시간 이상씩. 진짜 목숨 걸고 일합니다. 목숨 걸고. 이게 지금 벌써 2년 7개월째입니다. 2년 7개월째. 물론 그전에 3년 좀 넘게 제가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라는 국밥집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하루에 말입니다. 18시간씩 일하고 이랬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휴일도 명절도 주말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 휴일도 명절도 주말도 쉬지 않습니다. 그때보다는 18시간에서 15시간으로 시간을 줄였습니다만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는요. 방송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입니다. 일요일은 똑같고요. 토요일은 1시간 정도 줄입니다. 오후 방송을요. 저요 이렇게 살면서요. 대출해서 말입니다. 1원 한 푼까지 다 갚았습니다. 1원 한 푼까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언론사 대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셋을 키우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외벌이니까 엄청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이게 애들 생활비나 교육비나 가능합니다. 저요? 저를 위해서 제가 돈을 써본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윗도리하고요. 바지하고 좀 산 게 다예요. 그것도 말입니다. 방송하면서 윗도리하고 바지를 샀지 그전까지는 그렇게 사지도 않았습니다. 신발이요. 운동 하나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삽니다. 이게 떨어지기 전에 사놓지도 않아요. 구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 하나가 밑창에 나가서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으면 그때 사 구두 삽니다. 미리 사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나를 위해서는 쓰는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삽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카드 빚을 제가 졌습니까? 카드 빚은 많이 졌죠. 그러나 카드 연체가 밀린 적이 없고요. 대출금 이자 밀린 적 없고요. 돈 빌린 거 이자 밀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제 평생 동안 말입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사는 거죠. 죽기 살기로.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탁 들으니까 야 60에서 90% 깎아준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저 같은 사람들은. 예. 진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저는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먹여 살려고 공부시키는데 예. 뭐 나만 어렵고 남은 안 어렵다. 남은 어려운데 나는 안 어렵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뛰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예. 저는요. 변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밥집 할 때도 국밥을 얼려서 전국에다 팔려고 인터넷으로 만들고요. 예. 솔직히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90일 이상 연체자 원금 감면율이 60에서 90% 한다고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순간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나도 자영업자인데 이렇게까지 감면을 해주면 누가 돈 갚으려고 하겠냐. 참 안타깝구나. 물론 오죽했으면 이런 안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요. 예. 비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예. 자영업자가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드니까요. 이해는 하지만 그 이해하는 거하고요.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예. 이 30조의 기금을 만들어서 예. 부실이 많이 우려되는 예. 소상공인들에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채무 조정을 해준다. 예. 이것까지는 그래도 아이고 뭐 진짜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예. 이게 비투하거나 혹은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요. 예. 이게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을 시켜준대요. 저금리로. 그게 8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7% 초과 대출을 예, 저금리로 대출 전환시켜준대요. 야, 저는 이런 게 말입니다. 이자를 깎아준다는 이야기잖아. 이자를. 예. 저에게 어느 누가 말입니다. 이자 깎아준다는 소리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 심지어 말입니다. 예. 이게 대출을 좀 더 받으려고 신용조회 한번 했다가 예. 5천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게 2,200만 원으로 깎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이렇게까지 예. 감면해주고 탕감해주고 깎아주고 줄여주고 도대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기 45조라고 보이죠. 45조. 45조라고 보이는데 요 45조를 가지고 뭐 하느냐. 예.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출을 전환시켜 준대요. 예. 저는 이것도 예.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125조를 푼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해당되는 게 뭔지를 봤어요. 125조. 저도 뭐 어렵죠. 예, 외벌이고 가장이고 아이는 셋이나 되고요. 아직도 아이들 공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125조가 되는데 저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또 해준대요. 예, 대출 만기 연장. 여러분 알다시피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요. 133조 3천억 원이잖아요. 예, 이거 9월 말로 종료되는 거예요. 저도 종료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연장을 해준대요. 또 연장을 해준대요. 사실상 연장입니다. 사실상 연장. 왜? 은행 자율적으로 하되 신청자의 90에서 95%는 해당 조치를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결국은 대출 만기 연장을 종료한다고 하지만
은행 자율로 맡겼으니까 은행에 대해서는 관치를 발휘할 수 있으니 이것도 사실상 여러분 이것도 사실상 대출 만기 연장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것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 저는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이게 달라진 게 없네 이런 생각이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자영업자들 어려운 거 압니다. 자영업자들 어렵죠.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3월 말 현재 31만 6천 명이 88조 8천억 원의 쉽게 말하면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대출자 말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 맞아요. 그러면 말입니다. 정부의 진짜 대책이 나오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갚게 만들고요. 30조 원의 새 출발 기금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원금은 상환하도록 놔두고요. 지금 신용회복위원회나 따로 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의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나 개인의 회생 서울회생법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순리적으로 가야지 이것을 말입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이게 위험성이 커. 그래서 안 되겠어. 차라리 말입니다. 배드뱅크를 만든다고 하면 길게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갚아라. 대신에 원금은 갚아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해봅니다. 저도 자영업자이면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힘든데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일하시는 자영업자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들 말입니다. 정부 돈 은행 돈 1원도 안 떼먹고 있어요. 1원도. 저는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는요. 건명과 성실이라는 그 모토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말입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좌절을 갖다 주지는 마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좌절했습니다. 저처럼 미친 듯이 일하는 이런 사람들,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사람들, 매일경제TV 대표를 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을 거다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죽도록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런 60에서 90% 감면을 해준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안타깝네요.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이해합니다. 저도 자영업자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가진다는 거 왜 모를까요? 저는 차라리 자영업자들에게 말입니다. 으쌰으쌰 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 또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굳이 최악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모랄 해저드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도덕적 해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죠? 그 감당은 결국 말입니다. 갈라치기를 의도하지 않지만 갈라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좌절감까지 느껴지네요. 오늘은 말입니다.